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에너지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이 수험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요것만 딱 띄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런 에너지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또 에너지가 약하지만 꾸준히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체질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체질이라 그러면 대충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질과 관련된 에너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면을 취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효율적인 어떤 답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느린 대사형, 빠른 대사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너지 대사가 좀 늦다, 대사가 빠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 평균적으로 이 중간 대사형도 있으시죠. 정확히 조사가 된 건 없기 때문에 얼마의 비중의 분들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두실 거는, 첫째는 느린 대사형의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간의 패턴으로 바뀌실 수도 있고요. 빠른 대사형도 중간으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평균적인 중간 대사를 가질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 패턴들이 굉장히 딱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은 대체로 다 빠른 대사형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주변의 아이들 한번 보세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부산하죠. 정신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성장기의 아이들은 빠른 대사형,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진료를 하다 보면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명확하게 바뀐 다음에부터는 어느 정도 패턴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험 생활을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느린 대사형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느린 대사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추위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과식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입이 짧아요.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 성격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섬세한 친구들이 많고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좀 체격이 좀 뚱뚱하지 않고 조금 마른 편이고 피부도 좀 하얀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막 몰아쳐서 하는 성격은 못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는 성향을 보이죠. 이제 옛날에요.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골골백세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린 대사형의 어떤 건강적인 측면을 조금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에요. 항상 좀 불편하고 아프고 약한데, 그 대신에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장수하는 패턴을 보여요. 큰 병에 좀 덜 걸리고 장수하는 패턴. 이런 패턴이 바로 느린 대사형이고요. 자, 반대로 빠른 대사형은요. 대체적으로 좀 혈압이 높고 체격이 좀 좋은 편이고 좀 피부가 좀 붉죠.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요. 뭔가 항상 자기가 리더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관심이 있으면 막 몰아쳐서 밤을 새서 하는 스타일들. 그런 좀 약간 액티브한 형이 바로 이 빠른 대사형이에요. 보통 과거에는 이런 빠른 대사형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경향이 많았죠.
왜냐면 일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니까요. 밤을 꼴딱 새고도 다음날 세수하고 또 일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여담이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섬세하고 꼼꼼하고 꾸준히 일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 이 얼핏 들으시기에는 빠른 대사형이면 참 좋겠다.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대신 슬픈 거는요. 이 빠른 대사형들은요. 이렇게 끈기가 있지는 않아요. 한 번에 몰아치는 스타일이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나이 들면서도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일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푹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성향적인 특성을 보이게 돼요. 물론 양극단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 거죠. 이 중간 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양쪽의 성향을 조금씩 다 갖고 있고요. 특징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느린 대사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땡겨서 변화를 시키고요. 또 빠른 대사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대사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주변에 잘 보시면 확연히 다른 성정을 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소위 말하는 에너지 패턴을 나눠서 우리 아이는 어떤 특성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수험 생활을 슬기롭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